제2장 도무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당신에게.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 관리의 7가지 법칙.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관념이 철저해서 시간이 없다는 등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의 사소한 행동에서도 시간에 대한 관념이 저절로 표출되곤 합니다.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팍팍하게 사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여유가 느껴집니다. 시간 관리가 탁월해서 주어진 시간을 완벽히 활용하기 때문이죠. 다음의 7가지 법칙을 지킨다면 여러분도 시간 관리 기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덜어낸다. 불가능한 일, 잘 못하는 일은 무리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만을 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한다. 일에 매달릴 때는 진지한 태도로 집중한다. 틈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활용한다. 항상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 내일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이상의 법칙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배움입니다. 언제나 일과 배움을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자리매김하죠.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 우선순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망설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례로 도쿄 세미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해봅시다. 내일 모레 도쿄에서 회원에 한해서만 아주 기가 막힌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부터 초대하려 했는데 업무상 외국에 나가 있던 바람에 연락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지 뭡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력히 추천할 만한 세미나거든요.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즉각 대답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무척 바빠집니다. 모레 일정에 맞추어서 일을 다 처리해야 하니까요. 벌써 대답해 놓았으니 도저히 무리라든가 끝내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이틀치 업무를 정확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처한 결과 다음 일정에 지장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모레 일정 가운데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 연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연락을 취한다면 대부분의 약속은 뒤로 미룰 수 있죠. 하루는 정신없이 바쁠지 몰라도 그 다음 날은 상쾌한 기분으로 도쿄에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하면 초대해준 상대방에게도 무척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학습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왕성하게 작용해서 세미나 내용을 남김없이 뇌세포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10중8구 오기를 잘했어라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인생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대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부에서 인간력을 높이는 배움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40대에는 인간력을 높이는 배움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동안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최근 들어 배우는 것보다도 세미나 강사 또는 강연의 연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들 하는데 그 사실을 실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출강 의뢰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우선순위의 변화는 일과 배움이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무엇부터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매사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다면 하루하루가 최고, 최선의 날이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덜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라는 것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마저 놓친다는 말처럼 자신의 욕망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과 공부의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기 위해 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대다수는 밤에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즐기는 여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 의사 모임에 참석할 때면 골프 이야기, 가족과 함께 다녀온 중남미 크루즈 여행담이 자주 들립니다. 노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 저로서도 골프 실력을 높이고 싶고 해외의 예술과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모두 욕심을 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일과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는 시간을 포기했다고 하면 즐겁지 않은 나날을 보내는 것으로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배움이 너무 즐거워서 놀고 싶다는 마음마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체력 단련을 좋아해서 최근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닝 외에도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상대방과 시간을 조율할 필요도 없으니 편리하게 시간을 쓸 수 있죠.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건 역시 피트니스와 필라테스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따로 여가를 즐기지 않아도 이렇듯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극히 건강합니다. 셋째, 불가능한 일이나 잘 못하는 일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인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틀을 꼬박 매달려 있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평소 똑똑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어째서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정작 본인은 오랜 싸움 끝에 문제를 해결했노라며 희열에 가득 찬 모습이었죠. 그 마음을 살펴서 일단 힘드셨겠네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피곤하지요 라곤 했지만 속으로는 현명한 분인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되도록 아웃소싱을 합니다.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가능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관리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 회사에 위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죠. 논문과 책 원고는 초고를 쓴 다음에 정서와 입력은 아르바이트나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새로운 과제에 쓰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는 일에 애써 잘하려고 초조해하거나 결의에 차서 완수하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그 일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못하는 일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웃소싱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직접 한다고 해서 그만큼 절약한 셈이 될까요? 언뜻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소비한 시간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손실일까요? 일기일회라는 말처럼 오늘 이 순간은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약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잘 안 되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일을 더욱 확장하는 편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상책은 아닌 거죠. 넷째,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하십시오. 저는 분명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허망함에 사로잡힌 경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고 싶은 일만을 하며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저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기,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때부터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차남이었기 때문에 가업을 잇겠다는 선택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전혀 새로운 장래였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그려가면 된다는 표현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셈이죠. 18년 전에 개업한 병원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는데도 현재는 치료를 받으러 해외에서 찾아와 주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ISO 09001과 ISO 14001도 취득했습니다. ISO 09001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에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제적인 등록기관의 심사, 인가를 받는 인증을 말합니다. ISO 14001은 환경 매니지먼트에 관한 규격 심사입니다. 조직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격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죠. 그 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환경을 배려하며 활동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조직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를 다 취득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도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며 몇 년간 노력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병원도 인증을 받기 위해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취득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공을 들였습니다. 이 정도 소규모 병원, 더구나 치과에서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곳은 전 세계에서도 드문 경우일 거라고 봅니다. 인증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서 준비를 비롯하여 방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검사에 들어갔던 반년 동안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경비도 상당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ISO 취득은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즐겁게 노력할 수 있으며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치과 의사로서 대학 관계자가 견학을 올 정도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한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한 해에 몇 권의 책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강연회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게도 몸은 단 하나일 뿐입니다. 한 번에 두 군데는 갈 수가 없죠. 사실은 항상 아니요라는 말을 달고 다닙니다.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요는 거절이 아니라 단순히 선택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결례도 아니고 미안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시다. 다섯째, 일에 매달릴 때는 진지한 태도로 집중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사람을 그다지 높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만 해도 괜찮았던 학생 시절과 달리 사회인이 되고 나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저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해결되는 그런 공부는 성인의 공부법이 아닙니다. 성인의 공부법은 공부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흔들림 없이 집중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의 밀도가 높아져서 짧은 시간 공부에도 긴 시간을 투여한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공부에도 응용해 볼까요?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 사회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으로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집중도를 높이면 20%의 시간으로도 80%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함으로써 공부 효율을 4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딱 하나에만 매달려서 최대한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하룻밤 사이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정확히 시간을 정한 후 정해진 시간에는 하나의 일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기분을 전환합니다. 이러한 휴식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뇌에도 쉼표와 마침표를 찍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상당한 속도로 원고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최대한 집중하는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틈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활용하십시오. 예정된 시간까지 앞으로 5분이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5분밖에 없는데 뭘 이라며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과 앞으로 5분이 남았네 라며 한두 가지라도 소소한 용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처음엔 작지만 점차 부풀어 올라서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1분이면 전화를 걸 수 있고 3분이면 짧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신문을 볼 수도 있고 15분이면 어지간한 용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시간,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과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병원 직원들 앞에서 짧은 스피치를 합니다. 그날 예정된 업무나 특별히 전달할 사항, 평상시 마음가짐을 구호로 외치며 20분간 조례를 하죠. 제 스피치는 길어도 15분 안팎인데 이 시간 동안 마음이 담긴 말을 어느 정도는 전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1분간 300글자 정도의 원고를 읽는다고 합니다. 원고 용지로 한두 장의 분량이죠. 여러 사람이 출연해 장시간 토론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도 한 사람이 말하는 시간은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5분이라는 사소한 시간, 틈새 시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6번이 있다면 30분이 되죠. 새로운 무엇인가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년이라면 182시간이나 됩니다. 틈새 시간을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문학가 세뮤얼 존스는 짧은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면 인생을 길게 만끽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예로 들면 상대방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 1초까지도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메일을 보내거나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갈 때면 들르곤 하는 호텔의 로비가 높은 층에 있는데 눈앞에 레인보우 브릿지가 펼쳐져 있다고 해보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역시 시간 활용의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시간 활용 면에서도 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법칙은 항상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에 임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일이 찾아오겠지. 대다수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일이 찾아오겠지.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에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며 더구나 인생이 무한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80세 시대이니 40대면 이제 간신히 반환점을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20대, 30대, 40대에 각각 할 일을 설정하고 인생을 빈틈없이 살아가려면 지금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저 자신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며 노력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실제로 피라미드를 보면 자신이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라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사각의 추 모양을 이루는 능선이 직선으로 보이지만 눈앞에 있는 피라미드는 장대한 계단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아래에서 정점까지 단숨에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반을 닫고 그 위에 한 단을 쌓아 올린 후 다 완성되면 다시 그 위에 한 단을 쌓아 올린 것이죠. 올록볼록한 능선으로 이루어진 그 장엄한 구조물은 땀으로 얼룩져 한 단 한 단씩 쌓아 올린 끝에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0대, 20대, 30대.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완수하고 한 단씩 쌓아 올라가야만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업해서 2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 이렇게까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전략대로 계획한 대로 한 걸음씩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진지한 노력,
묵묵하게 일을 실행해온 결과가 오늘날의 제 모습인 겁니다. 30대였던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똑같이 내일이 다시 찾아오리라는 확신은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달았죠. 바로 그날부터 제게 내일은 없다는 감각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런 생각에 입각해 행동하게끔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비장하거나 세월이 무상하다는 관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령 바로 이 순간 오늘 인생이 끝날지라도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항상 새겨넣고 있습니다. 매 시간을, 아니 모든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 봅시다. 연수입 10억을 벌어들이려면 시간을 지배하는 7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